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공공경제론 제7장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볼게요. 행정학들을 위한 공공경제론 전 시간에 공공재의 정의, 특성, 공유제, 클럽제 이거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무임승차, 가치제 그리고 공공재와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의 특성, 클럽제, 공유제 했고요. 무임승차, 공공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넘버 원, 첫 번째 원리로 뭘 배웠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No free lunch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 가능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죠. 최소의 비용이 뭐예요? 공짜로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러한 욕구가 공공재에는 작용한다 이런 거예요. 시장 경제가 돌아가려면 세상에 공짜가 없어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반드시 no pay, no reward.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 no free lunch인데 실제 이 앞에서 살펴본 공공재가 지니고 있는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지면 여럿이 함께 쓸 수 있으니까 누군가 먼저 하나 만들기를 기다리다가 그것이 만들어지면 자기는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무임승차 욕구라고 그래요. 사전적으로 보면 무임승차라 하면 돈을 안 내는 거죠. 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탐. 경제적 이득을 얻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 그래서 공공재의 비경합성 플러스 비배제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ree ride라고 해요. A benefit obtained at another's expense or without the usual cost or effort. The state university offered him a free ride for all 4 years of college. 이런 경우는 이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그 대학이 그에게 4년 동안 학교 다니는데 프리라이드를 줬다는 거죠. His pupil scholarship, 그러니까 스칼라십을 줘가지고 cover tuition, room and board and other expense 이렇게 해서 공짜로 제공하는 것, 이거 프리라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이 공공재의 문제에 있어서는 프리라이딩 하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발생하게 돼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public good, 공공재인데 이 앞에 세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베네핏을 받으면 혜택을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청소도 하고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코퍼레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두 놈은 어떻게 해요? 혜택은 받는데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요. 공짜로 혜택을 이용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free rider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조별 과제 하는데 5명을 묶어줬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일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프리라이딩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프리라이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프리라이더 프로그램, economics help에서 보면 영어 공부 같이 해보면 a public good has a classic free rider problem because public goods have two characteristics. non-excludability, 비배제성이에요. You cannot stop anyone from consuming. 그 사람 너 돈 안 냈으니까 쓰지 마.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Non-rivalry, 비경합성. Benefiting from good or service does not reduce the amount available to others. 내가 재화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내가 손해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경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Therefore, 그래서 public good like national defense, street lighting, 그렇죠? 국방, 가로등, beautiful garden,
may not be provided in free market. 이 free market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내야, 돈을 받아야 그 물건을 생산하죠. 그런데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프리 마켓에선 이것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시장 실패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A free ride problem is also said to occur when there is overconsumption of shared resources. 이렇게 하죠. For example, a fisherman may take a high catch and free ride on other fishermen who are more concerned to preserve sustainable fish products. 아까 어장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조금만 잡고 갈 거야. 새끼는 잡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인간은 싹 잡아버리는 거죠. 이게 다 이기성이죠. 특히 인간에게는 이기성을 넘어서는 탐욕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프리 라이더 프로그램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임승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The solutions to the free rider problem. 결국은 무임승차의 문제는 시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재화와 용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시장에선 만들지 못해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죠. 의사로서의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government intervention can potentially lead to a more efficient outcome. 그래서 government can use coercive power. coercive power가 뭐예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To force people to pay for public goods through taxation. 그러니까 군대가 내셔널 디펜스, 국방 서비스가 필요하면 첫째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군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거는 병역법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하는 것, 이거 개병제라고 하죠. 개병제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50조 원이 들어가요. 그 돈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정부가 coercive power, 강제력을 통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 받아보기도 전에 국세청에서 먼저 세금을 떼가요. 그 강제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밑에 것도 읽어보세요. Free riding is not a fact. However, there are instances when individuals to act collectively without coercion.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필요를 깨달은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듯이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 하자.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실제 실험을 해보면 밑에 나오면 warm glow of giving.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마음속에 악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마음, 즉 warm glow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장 실패의 문제를 치료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시장 실패를 정부가 강제력을 가지고 치료한다는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비배제성의 문제.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이 비배제성이죠.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국방 서비스를 다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제성에 의해서 예를 들면 너 군대에 가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갈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비경합성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하기 어려워요. 돈은 내게 만들 수 있지만 돈이 없다고 나쁜 거지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거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부의 강제성에 의한 비용 지불만이 해답인가? 그래서 이 밑에 로벌상을 받은 사람이야. 코우즈라는 사람이 자발적 협상,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인간 마음이 착해진다면, 착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이 자발적 공동체에서 이런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적 협상을 통해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 공동체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유튜브에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들을 또 올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학생 시절이든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러한 삶의 방식이 더 옳은 것 같다. 그럴 때는 저희 협동조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5번째 주제로 가치제, merit good이라고 하는 가치제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가치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급식, 의무 교육, 저임대주택, 주택 이런 것들 이거를 영어로는 national minimum,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려야 될 그런 national minimum, 최소한의 서비스 또는 universal 서비스, universal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서비스. 그래서 요즘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엄하게 살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치제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merit good이라고 불러요. A merit good has two characteristics. People do not realize the true personal benefit.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상당한 플러스의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교육 안 받고 급식 없고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거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하냐면 범죄자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죠. 사회가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Usually these goods also have a positive externality.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외부의 플러스의 외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Therefore, in a free market, there will be under consumption of merit good. 이 merit good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는 저런 의무 교육,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조금밖에 생산이 안 돼요. 사회에 필요한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것들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예가 교육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개인이야 그걸 가지고 취직하려고 교육을 받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교육을 많이 시키면 사회 범죄율이 떨어지고 사회 통합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교에 올 때도 여러분들 장학제도가 많이 돼 있잖아요. 장학재단을 통해서 그런 장학제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이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 가치제를 더 생산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merit good이라고 해요. People underestimate benefits has positive external education이 대표적인 거다. 반대말은 demerit good, demerit good.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제, 비가치제가 되겠죠. People underestimate cost. 이거는 코스트를 저평가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흡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사회악이라고 그랬죠. 사회악, public bad라고 하는 has negative externalities. 그래서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거, 약물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흡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주제, 공공재와 정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재를 누가 공급할 것인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공공재, 정부가 공급하면 다 공공재지, 그럼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가 공공재냐? 그렇지 않아요. 상수도 서비스 대전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공공재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에요. 아카데미컬한 학술적인 개념으로서는 공공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로 인해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이걸 공공재라고 불러요. 하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걸 공공재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용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가치재 같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 또는 보편적 서비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부분이 공급하는 공공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 국방 이런 게 대표적인 공공재인데,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한다. 그럼 자율방범대는 모든 사람,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잖아요. 이거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공공재를 또 공유재를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공급하지만 공공재가 아닌 것들 사례를 보면은 공공의료 서비스, 교육, 의무교육 이런 것들은 가치재, 즉 사용재적 성격이 크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하는 그런 특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공공재의 문제는 무임승차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면 돈을 내야죠. 그게 공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딴 사람이 먼저 만들면 나는 그 다음에 공짜로 이용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무임승차, 프리라이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필요하지? 그러니까 돈 내. 그러면 아니야, 나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안 내겠다는 뜻이죠. 수요를 표출한다는 얘기는, 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돈을 안 내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국방에 50조 원이 들어가는데 50조 원을 어떻게, 그럼 부자들만 돈 내라고 할까요? 자발적으로? 부자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만 좋아요? 김정은만 좋고 일본 놈들만 좋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이 동원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 실패,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그걸 속으로는 이렇게 감춰놓고 돈은 안 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공급되지 않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국방, 치안, SOC. SOC는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그래가지고 여럿이 함께 쓰는 고속도로라든가 공항,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을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이렇게 그래요. 이때 정부의 역할은 뭐냐? 강제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재가 공급되도록, 그렇죠? 공공재를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이제 이때의 정부의 역할은 심판의 역할이 아니고 선수의 역할, 즉 생산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게 된다. 물론 자발적 협상으로 가면 가장 더 좋은 방법인데, 자발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공동체들을 많이 만들고, 정부의 역할은 강제력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무임승차, 가치재, 그리고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 설명해 봤는데, 가장 키 컨셉은, 공공재의 키 컨셉은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이거는 경합성이 있을까? 이거는 배제 불가능할까? 배제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례로 들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의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화면에 떠 있는 폴 사뮤엘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20대 때 이 관련 논문을 써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Good, 어떤 재화가 있는데 which all enjoy in common. 모든 사람이 그 재화를 쓸 수 있어요. In the sense that it individuals consumption of such a good leads to no subtraction from any others consumption of that good.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보면 국방 서비스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나는 못 써야 되잖아요. 내 지금 펜을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못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국방 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이게 no subtraction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 거를 못 쓰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경합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폴 사무엘슨이 이 공공재의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은 economics,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a choice, 선택의 학문이에요. between alternative all the time. Those are trade-offs. 그렇죠? 모든 거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저하고 이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당구를 칠 것인가, 이런 게 이 시간이 희소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포기한 게 있어요. 선택과 포기 사이에 그 상충관계. 그렇죠?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5,000원을 냈으면 5,000원을 포기하고 짜장면이 내 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서도 트레이드오프, 그걸 상충관계라고 해요. 절대 공짜가 없는 것이죠. 어떤 걸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장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7장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